물망초는 나섬의 집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중고생 자원봉사 모임이다. 이 학생들이 오늘의 김치 배달부다. 네, 그 가서 인사를 깍듯이 하고 맛있게 드시라고. 약도를 살피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과연 골목길을 잘 찾을 수 있을까? 할머니들은 참아왔던 증세를 쏟아내기 바쁘다. 나이를 너무 어떻게 하거든요. 이쪽에 놀면 되잖아요. 얘를 줄 겁니다. 그요 못하면 이리 아프대요.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공짜잖아요. 그런데 할매들 일에 보호해주는 얼마나 그래요. 쉬는 날 일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는 날 와가지고 이래 참말로 집에 놔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참 고맙지. 진료실을 찾는 환자는 이어지고 할머니의 몸 아픈 하소연도 끝없이 이어진다. 그래서 정월 16날 가면 우리 영업 지산날인데 지산날 모두 손님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나서 우리 2층에 살거든. 달도 못 봐. 창문을 열고 이래 달을 보면 달이 7개라. 그 달이 지금도 요새도 보면 7개로 보이고. 달이 7개로 보인다니 큰일이다. 눈이 자꾸 나빠진다는 말씀이다. 결혼하기 전까지 간호조무사 일을 했던 권미양 씨는 진료 접수를 받으며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있다. 주방일을 돕던 김영순 씨도 놀라서 돌아본다. 가렵지는 않아서 가려우시죠. 가렵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그래서 손이 많이 차우신데. 대현동 할머니들이 손꼽아 기다린다는 무료 한방 진료. 4년 전부터 시작된 이 진료는 감나무골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낸 사회봉사 활동의 하나다. 진료를 맡고 있는 한의사 최장윤 씨는 어린이집 식구들의 요청으로 합류하게 됐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구석지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게 너무 놀라울 정도입니다. 할머니들, 특히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은 거의 초기에 치료를 하면 다 치료할 수 있었던 건데 너무 없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아서 고지라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무료 진료를 한다고 하지만 치료 횟수나 이런 게 너무 적고 또 치료 수단도 너무 단순하고 기기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생색에 가까운 면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신의 휴식을 대신해 봉사하면서도 최 씨가 생색이라고 겸손해하는 데는 그만큼 감나무골 사람들의 아픔이 크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일요일엔 무료 진료실이지만 평일은 아이들의 놀이방이다. 감나무골에 사는 11명의 아이들이 부모가 일터로 간 낮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놀이방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나섬의 집 운영센터이기도 하다. 할머니들의 진료 접수를 받던 주방이 곧 센터 사무실이다. 지금 나섬의 집 식구들이 12월 행사 준비에 관한 회의에 몰두해 있다. 하여튼 저번에 너무 간략해갖고 기술할 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료 진료실에서 일 거들던 김혜영 씨는 나섬의 집 총무 역할이 본업이다. 분들은 거기다가 장애가 이모 삼촌까지 있었어. 그치. 이모 삼촌들은 2, 3만원 밥을 주는 최장윤 한의사에게 환자인 척 찾아가서 다짜고짜 무료 진료를 부탁했던 이유자 씨. 옆자리에는 이유자 씨의 남편 유병철 씨다. 나섬의 집에 관한 대외적인 일을 도맡고 있다. 천주교 청년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이들은 가난한 대현동을 그들의 삶터로 선택했고 감나무골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일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옆에 뭐 친족도 없고 이러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하여튼 그런 보살펴줄 기간이 내는 게 그때는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고 그냥 좀 쉽게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다가방일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그때 다가방 전세금 모으고 해서 91년 5월에 아이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5명.
감나무골 중턱에 있는 공부방 역시 대현동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다. 어린이집을 졸업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학교를 다녀온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다. 학원 갈 형편도 낮 시간에 함께 놀아줄 부모도 없었다. 아이들은 여기서 하루 2시간씩 보충 공부도 한다. 공부는 이모 삼촌이라 불리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맡아주고 있다. 애들이 이모 삼촌들 때문에 조금 더 의지하는 면도 있고 밖에 나가서도 기도 덜 죽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바쁘시니까 그런 것도 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학교 바쁜 일 있거나 숙제 있을 때는 못 올 때도 있는데 이제 못 오다가도 와도 애들이 반기는 거 보면 내가 계속 와야겠구나. 그런 만큼 아이들에게 이모 삼촌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공부와 놀이가 끝나고 집에 갈 시간에도 아이들은 이모 삼촌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 초등학생들이 돌아가고 곧 어둠이 내렸지만 공부방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안에서는 동네 중학생들이 이모 삼촌들의 지도를 받으며 늦도록 공부를 한다. 잘 가요. 공방에 애들 공부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공간이 동네 누구나 쉼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방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근데 막상 해보면 쉽지만 않아요. 막상 공방 안 다니는 친구들이 다 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려운 점도 있고 하는데, 여건이 되면은 이 공간이 동네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공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감나무골 공부방의 하루는 끝이 난다. 나섬의 집에서 대외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유병철 씨가 골목길을 바쁘게 가고 있다. 혼자 사는 이동희 씨가 급히 와달라는 전화를 했기 때문이다. 감나무골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유병철 씨다. 병철 씨가 도착했을 때 동희 씨는 저녁살을 씻어 앉히고 있었다. 상당히 좋아하는 게가. 3월 보내서 샀는가? 누가 왔는지 몰라요? 오늘 며칠 전에 저 성당에 사더라. 내가 이동이 몸이 됐거든요. 응? 이동이 몸이 됐다면 내가. 그래 말이야. 그래 나는 이 동네는 막 보고 싶은데 나는 막 지금은 내려다 나쁜 놈서 아팠다 싶은데 안 노네 또. 할매들도 그렇고 그냥 이게 그대로가 좋은데.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다는 동희 씨의 말에 병철 씨는 뭐라고 더 해줄 말을 찾지 못한다. 저 수사 받을 때는 요즘 바빠서 그러나 청소 안 했네. 휠체어를 꺼내는 병철 씨의 손놀림이 익숙해 보인다. 동희 씨는 문 잠그는 것만 꼭 챙긴다. 아 그래요? 그럼 돼. 내가 걸어 다닐 때는 몰랐지만 휠체어를 밀고 나서니 골목길이 좁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면 이젠 내리막길이다. 병원이 있는 아래 동네까지는 계속 내리막길이다. 이럴 때마다 병철 씨는 감나무골의 언덕배기가 그토록 높았나를 실감한다. 첫째 거동인데 있겠네. 근데 누가 따라와도 못 따라오면 계단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러 오면 이게 엎어진다 저 병원이. 그렇죠. 좀 힘든 사람이다. 카메라 찍고 하지 말고 무슨 돈 냈으면 버텨지소. 그게 차라리 도움 되지. 이 동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대구시내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하는 게 뭐, 의외로 이 의료보안자도 굉장히 많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하반신 마비 증세가 있는 데다 얼마 전 발가락 수술까지 했던 동희 씨에게 계단은 피하고 싶은 장벽이다. 안 되는데 이거 내가.
그렇게 병철 씨는 동희 씨를 부축해 병원을 나서지만 또다시 언덕백의 길을 올라야 한다. 그 많은 계단들의 높이만큼. 이사를 많이 떠나버린 탓에 골목에서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다. 초등학생을 만난 반가움에 따라가 봤지만 이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다. 또다시 휑해진 골목을 걸어 이순영 할머니네를 찾았다. 이틀 동안 대전에 결혼식을 다녀온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나흘째 돌아오시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응? 앞집 영민이를 만났다. 단단히 챙겨 입은 겨울 외투가 겨울이 깊어졌음을 느끼게 한다. 아니야? 나는 홈이하고 놀았어요. 홈이랑 놀았어? 네. 할머니한테 가볼까? 영민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다. 네 장갑 있다. 할배했어요. 서 있어. 영민이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다. 그동안 이사갈 집이 정해졌다고 한다. 지금껏 모아뒀던 돈을 합쳐서 작은 영세민 아파트를 샀단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다. 이거 나간다고 생각하니 이거 정들었던 데라 가지고 교통도 좋고 그래도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고 여기 떠나기가 좀 그하네. 처음에는 좋다 싶디 마음이 역시 안 됐다. 여기 아들 나가 여기 다 키웠지. 시자 새벽 끝이 나가 장사했지. 그래서 살았어. 근데 여기 나가려고 하니 좀 마음이 안 됐다. 막상 떠날 준비가 되고 보니 섭섭함이 앞서시는 모양이다. 고생고생하며 살았던 감나무골, 울고 웃으며 걸었던 이 언덕길조차도 한평생을 오간 길일진데 그래서 영민이 할머니의 마음이 더 아쉬운가 보다. 감나무골에 첫눈이 온다. 눈 속에서 누군가가 찬물을 끓인다. 달동네 없는 살림살이에도 눈이 앉는다. 옥탑방 할아버지는 눈발에 맞지 않게 뭔가를 간수하고 들어가신다. 삭바느질로 살아간다는 조오명 아주머니. 그 뒤로 남편의 신부전증을 앓는 이춘경 아주머니도 이 눈길에 어디론가 가고 있다. 조오명 아주머니는 바느질한 옷감을 서문시장까지 갖다 줘야 한다며 가는 길을 재촉한다. 감나무골에 온 첫눈은 밤이 이슥하도록 계속 내렸다. 눈이 그치고 며칠 뒤 감나무골 공구방은 김장터가 됐다. 공구방직이 윤주수 씨가 고추 포대를 들고 들어온다. 이유자 씨는 따뜻한 차를 대고 남편 유병철 씨는 소금 포대를 메고 온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속속 오고 마당이 모자라 방 안까지 일감이 풀어졌다.
김장을 못해 드시는 어른들 한 30가구 정도 해서 겨울 김장으로 나눠 드리려고 하니까. 작년에는 큰 배추만도 300포기가 넘었지만 올해는 이미 이사간 사람도 생겼고 해서 양을 좀 줄였다. 김장 비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년 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여러 사람이 매달렸지만 김장 준비만도 하루가 다 간다. 공부방 마당으로는 모자라 고추 다듬기는 아예 골목으로 나왔다. 이 일은 사람이 많아야 맛이다. 이들은 무슨 인연으로 모여 앉은 것일까? 공부방은 지역에 그러니까는 좀 결손 가정이나 그런 아이들이 와서 이제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같이 김장하시는 어머니들은 공부방이나 어린이집에 자모회 하시는 어머니들이고 또 졸업했는 어머니들이고. 풍물연습에 흠뻑 빠져 있는 이들이 감나무골 부모회 회원들이다. 모두 감나무골 어린이집이나 공부방에 아이들을 보낸 적이 있는 엄마들이다. 부모회의 풍물놀이가 신명이 나는 만큼 이들의 만남도 그러했다. 잠시 살다 어서 떠나고 싶은 곳이었기에 이웃도 모르고 살았던 엄마들이 모임을 통해 달라지기 시작했다. 생활에 밀려 소홀했던 아이들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들의 고단한 생활에도 흥을 냈다. 그러면서 동네의 어려운 어른들을 돕는 일도 함께했다. 감나무골에 산다는 건 넉넉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수백 세대 살다 보면 더 어려운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부모회는 그런 이웃을 위해 매주 토요일 밑반찬을 만든다. 이틀 뒤 부모회 회원들은 다시 공부방으로 모였다. 김치 속을 넣고 배달하는 날이다. 양념도 고루 섞어 놓고 이제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기만 하면 된다. 꾹꾹 눌러 담는 인정까지 있으니 맛은 2배로 좋다. 방 안에서도 양념 버무리기가 한창이다. 방 한켠에 있는 이유자 씨는 김장김치 나눠줄 집을 마지막으로 챙기고 있다. 예, 할아버지 저기 감나무골 어린이집인데요. 할머니 원래 김장하셨어요. 저기 동이나 다른 데서 김장 나온 거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오늘 갖다 드릴까요? 새마을 부녀회나 성당에서 김치를 받은 사람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는 새 배달 갈 김치통은 쌓이고 내 조그만 힘으로 그쵸 엠마 선생님 나눔의 집에서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좀 내 작은 도움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좋고요. 집에 일 아줌마들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모임하게 있는 가만 또 엄마들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하면 즐겁고 좋죠. 제가 보기에는 엄마들이 다 어렵게 사세요. 어렵게 사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나눈다라는 걸 느끼면서 좀 행복한 그런 것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그게 내만 가난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따뜻한 그런 것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 역시 이제 뭐든지 혼자는 안 되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김장도 해마다 할 수 있는 거고 혼자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 뭐든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다. 김장도 그렇고 김치를 나누는 일도 그렇다. 오늘 배달을 맡은 물망초 회원들을 위해 약도를 그려주고 있다. 약도를 살피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과연 골목길을 잘 찾을 수 있을까? 2명씩 한 조가 돼 공부방을 나서긴 했는데 역시 감나무골 골목이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다. 김치를 받기로 한 할머니가 저쪽 골목에서 기다린단다. 무한한 마음에 두 학생은 뛰기 시작한다. 그냥 놔둬 내가 치울게.
이렇게 안 돌아갔습니다. 이 빼가요 떼워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양쪽 다리가 다 불어 허리도 그랬어요. 그러면 제대로 집행이 아니면 못 걸어. 그래 교회도 가지 교회 막 갑니다. 할머니는 집 뒤 골방에서 손녀와 몸이 불편한 아들과 함께 살고 계신다. 집이라도 전세라면 좋겠는데 달새방이라 속상하시단다. 이무순 할머니의 옆집에는 혼자 사는 이덕삼 아저씨가 계신다. 저 아파트 관리소에 일하다가 어깨 인대가 이게 다 내려나가지고 일을 못한 지가 벌써 95년도에 그만뒀으니까 10월 달부터 그만뒀으니까 이때가 지금 한 6년째. 아, 일을 못 하시고.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생활보호 대상자 내가 거기서 돈 쫓겨 버려놨던 거 뭐 병원에 다 갖다 때려보고 뭐. 그 팔은 아프고 무거운 거 들 수는 없어요. 노가다 일도 못하지. 고아라서 피부치 하나 없는 아저씨는 이사를 얼마나 다녔는지 모른다. 부엌에 있는 단출한 살림살이가 내년 봄이면 또다시 옮겨야 하는 이삿짐의 전부다. 갈 곳이나 있으면 말이다. 며칠 뒤 사람이 없어서 전하지 못했던 김치를 배달하러 갔다. 어디요? 알지? 이런 들어가면 있지? 저 안에 골방 하나 있다. 부엌도 없는 집 하나 있다. 똥누런 일로 갔대. 똥누인데 여기 사람 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살던 골목이다. 이유자 씨는 오랜만에 이 생각이 났다. 신혼집에 이웃하던 할머니는 김치 오기를 무척이나 기다리셨나 보다. 그래도 난 전화번호고 이디노 내가 아, 진짜 안 하고 전화하려고 했어요? 전화 내가 가지러 가려고. 아, 그러셨구나. 전화를 하겠지. 아무래요. 제가 아까 전화 드렸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안해서 왜냐고. 사람들과 아니게 모르게 참 정이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안타깝고 그러면서 지금도 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할머니 뭐 이사 갈 때 정해놨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아줌마들 보고 이제 너분들 이사 가시겠네요 하고 인사치레로 묻지만은 갈 곳이 없어 하고 뭐 하실 때 되게 미안하고